2011년도 기출문제 1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적이진 탐색트리 문제인데, 문제는 굉장히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이진 탐색트리를 구할 때는 자료에 이렇게 개수가 4개가 있고 각각의 확률이 주어지죠. 자, 이 4개의 자료는 이 각각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를 그리는데 A, B라고 하면은 B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A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안 됩니다. A가 이쪽으로 반드시 오는 거죠. 이 순서가 있어가지고 A와 B는 A가 먼저죠. 그래서 A가 작은 값이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A부터 D가 있으면은 A, B, C, D 순서로 이렇게 커지는 값입니다.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전제 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트리를 그렸을 때 평균 비교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 비교 횟수라는 거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 확률이 지금 0.3이고 B는 0.2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을 때는 한 번 비교만에 0.3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한 번 비교만에 A를 찾았죠. B는 이 밑에 있으니까 A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그다음 그 밑에서 두 번째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서 0.4를 더해주고 그 다음 이 밑에 또 C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C는 지금 0.1이죠.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을 곱합니다. 0.3을 더해줘요. 이런 식으로 다 더했을 때 D까지 구해야죠. D는 만약에 이 밑에 있다면 4를 곱해야 되니까 1.6이 될 거고 이걸 다 더한 값이 평균 비교 횟수가 되는 거예요. 평균 비교 횟수가 되는 거죠. 각각의 확률을 구했으니까 0.3, 30%라는 확률. 그래서 이 각각을 다 더하면 100%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평균 비교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값을 최소로 만드는 트리의 모양을 구하는 게, 트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이 트리의 모양을 구하는 게 최적이진 탐색 트리죠. 지금 이 트리의 모양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평균 비교 횟수만 구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트리의 모양을 구해야죠. 그래야지 평균 비교 횟수가 나오겠습니다. 최소의 평균 비교 횟수가 나오는 거죠. 한번 구해보죠. 자, 이거를 구할 때는 제일 먼저 표를 하나 그려야죠. 최적이진 탐색 트리 구할 때 기본적으로 그리게 되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4개니까 4 곱하기 4로 구한 다음에 대각선에다가 이 각각의 확률을 먼저 그려주게 되죠. 0.3, 0.2, 0.1, 0.4 이렇게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와 B가 만나는 이 공간에다가 여기가 지금 A와 B죠. A와 B가 만나는 곳에 A와 B만을 이용해서 최적 이든 탐색 트리를 구해서 그 평균 비교수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루트가 있고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트리가 또 있고 이렇게 트리가 있을 때 이 전체가 최적이진 탐색 트리 있죠. OBST죠. OBST라고 할게요. 이 전체가 OBST라고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요 트리도 OBST가 됩니다. 재기적인 정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분할 정복의 개념도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또 서브트리가 있으면은 이 밑에 있는 요 서브트리도 또 OBS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BST가 만나서 전체적인 OBST가 또 형성이 된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BCD로 다 만든 트리가 OBST라고 하면은 요 A, B만으로 구성된 요 트리도 OBST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A, B로 OBST를 만들려고 하면은 자, 두 개로 트리를 구성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죠? A, B 만들어 볼게요. A가 트리에 있을 때 그럼 B는 A보다 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 경우입니다. 반대로 B가 루트에 있으면 A는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비교횟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0.3이고 여기는 0.2니까 이렇게 구할 때는 이 밑에 값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0.7이 되는데 이 값과 같은 경우는 0.2고 0.3이니까 0.8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는 적용이 안 되고 이 트리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때는 위에 건 한 번이고 밑에 건 두 번 들어가니까 위에 값이 커야죠. 밑에 값이 작아야 유리합니다. 그 밑에 값이 작을 때 선택된다는 것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A, B는 이 모양이고 0.7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값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는 지금 BC죠. BC가 선택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B와 C는 0.2와 0.1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B가 위로 와야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비교횟수는 밑에 거 0.1에다 2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0.4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여기도 똑같이 CD 하면은 D가 위로 와야죠. D가 위로 오고 C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C 값에다가 2를 또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0.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 여기는 A부터 C죠. 이렇게 되니까 A부터 C까지를 커버하게 됩니다. A부터 C를 그려보면은 A, B, C가 들어가려면 요 세 개로 트리를 요 세 개의 노드가 들어간 트리를 그려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A가 루트인 경우, B가 루트인 경우, C가 루트인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A가 루트일 때는 B, C가 A보다 크니까 A의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 밑에서 BC를 그리는데 BC가 다시 OBST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구한 요 BC 모양을 밑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B가 루트일 때는 A는 이쪽으로만 가야 되고 B는 C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모양밖에 없죠. 그 다음에 C가 루트일 때는 B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AB의 모양은 이겁니다. A가 오고 그다음에 B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지금 A가 A, B, C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OBST의 모든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비교수를 또 구해야죠. 여기가 0.3이니까 간단하게 3이라고 써볼게요. 3, 3에 2, 1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되니까 3, 4,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더하면 10이니까 1.0이죠. 우리는 아까 여기가 다 0.4, 0.2, 0.1이니까 10을 구했으니까 1.0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또 구해보면은 여기는 2죠.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하면은 여기는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2가 되니까 6. 이것도 10이네요. 1.0. 자, 요것과 요거는 값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1이고 여기 3, 2니까 여기 2를 곱해서 6 되고 여기는 3을 곱해서 또 6 되고 13이니까요. 1.3 해서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되겠네요. 둘 다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래서 여기는 A에서 C는 여기는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또 해볼게요. 여기는 B부터 D까지죠. B부터 D를 구해보면은 B가 루트인 경우, C가 루트인 경우, D가 루트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가 루트일 때는 CD가 와야 되는데 CD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에 있는 D가 올라와야죠. D가 더 확률이 크니까 D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D가 1, 2 오고 C는 이쪽으로 오겠죠. 자, 요 모양, 그 다음에
다음에 C가 루트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D, B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D가 루트일 때는 자, A, B에서 D까지니까 D 왼쪽으로 BC가 와야죠. BC는 이 모양이잖아요. BC.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확률을 또 구해봐야 돼요. 자,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3이 됐고, 여기는 2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8이 됐죠. 그래서 13, 1.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는 여기 1이고, 여기는 4, 여기는 2니까 여기가 4, 여기 2를 곱했으니까 8 해서 13. 여기도 13이네요. D는 그러면은 여기는 4고, B는 2, B는 1이니까 여기 2를 곱해서 4가 되고, 8, 9, 0.9가 되네요. 그래서 이 B가 루트인, 자, 이 경우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0.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망의 마지막 부분이죠. A부터 D까지를 다 커버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A부터 D까지를 구해보면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루트가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D인 경우 이렇게 해볼게요. 루트가 A면은 오른쪽으로 다 와야죠. BCD는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BCD가 만들었던 OBST를 찾아봐야죠. BCD가 만든 건 지금 우리 아까 방금 만든 여기 있죠. 여기에 D, 그 다음에 B, C,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루트일 때는 이 오른쪽으로 A가 오게 되고요.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는 CD가 와야 되니까 CD는 여기서 이렇게 그렸죠. D, C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C가 루트일 때 D는 이쪽으로 올 거고, 자, A, B를 그려야 되는데 A, B는 여기 있습니다. A, B 이렇게 그려집니다. ABC, 자 D 왼쪽으로 ABC가 다 와야 되니까 ABC는 지금 여기서 선택이 됐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둘 다 됩니다. 상관이 없는데 좀 더 모양이 예쁜 얘를 선택해 볼까요? B가 여기 오고 A, C 이렇게 그려졌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트리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OBST의 후보군이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구해보면 돼요. 이제 그럼 여기는 3, 여긴 4니까 2를 곱해서 8, 3, 여긴 3을 곱해야 되니까 2니까 여긴 6, 자, 여기 C는 0.1이니까 1에 4를 곱해서 4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더해보면은 21이니까 2.1이 되는 거죠. 여기는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나오고 3이니까 6, 여기는 4니까 8, 여기 C는 0.1이니까 여기 3을 곱해서 1, 2, 3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높이순으로.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 엄청 복잡하니까 잠깐의 계산 실수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풀어야죠. 사실은 여기는 지금 3이죠. 3.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은 19니까 19에서 1.9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C를 가볼게요. C를 가보면 여기는 0.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곱했으니까 6, 여기 2를 곱했으니까 8, 여기는 3을 곱했으니까 6 이렇게 되죠. 2.1이 되고요. D는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2니까 2를 곱해서 4, 여기 3을 곱해서 9,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1.9가 선택이 되겠네요. 1.9는 답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OBST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B가 루트로 오고, 그 다음 그 밑으로 A, B가 오면서 C는 이 밑으로 오게 되는, 이게 우리가 구한 최적 이진 탐색 트리가 되겠습니다.
20번 데이터베이스 문제. 자, 테이블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프로젝트 셀렉션, 그다음에 자인 조인 이 조건을 주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는데 관계될 수도 있고 SQL문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것이 되겠어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회원 이름 최철민이 주문한 도서명을 검색해라. 자, 그러면은 주문, 자, 이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을 가졌다는 거는 이 다른 테이블에서는 다 회원 번호로 찾고 있거든요. 회원 번호, 그다음 이 회원 번호에 대한 주문 번호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 도서 번호에 대해서 이 도서 번호로 연결이 되고, 그럼 이 회원 번호에 대한 이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이름이 있으니까 회원 테이블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회원 테이블을 시작으로 해서 회원 이름이 최철민인 사람 이렇게 가져왔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요 회원 테이블을 가져온 거고요. 회원 이름이 최철민이니까 자 요거 한 명만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문이랑 자인 조인을 했어요. 주문이랑 자인 조인을 했다는 거는 회원 번호로 조인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가로로 묶은 다음에 주문 내역이랑 묶었습니다. 주문 내역이랑 묶을 때는 주문 번호 이렇게 해서 자인 조인이 다시 됐죠. 자, 그 묶은 거를 가지고 다시 또 도서랑 자인 조인을 했습니다. 도서랑 자인 조인을 했다는 거는 여기 도서 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조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 키값과 키값 서로 짝을 지어주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조인이 됐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안에서는 프로젝트를 안 했으니까 모든 속성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도서명을 프로젝트를 해주고 있죠. 도서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도서번호 1, 2, 3, 4를 주문하지 않은 모든 회원번호를 검색해라. 자, 1, 2, 3, 4. 자, 요 1, 2, 3, 4라는 이 책을 주문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SQL문을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주문으로 셀렉트를 해줍니다. 주문이라는 건 이거죠. 이 세 건을 다 셀렉트를 해요. 셀렉트를 한 다음에 그 밑에 외워 조건을 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가져오는데 뭐냐면은 자, 이 주문에 있는 주문 번호를 가져옵니다. 이 주문 번호. 그럼 첫 번째 행을 보면 A100부터 볼게요. A100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A100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주문 내역의 주문 번호. 주문 내역으로 가볼게요. 주문 내역의 주문 번호를 가보면 이 A100이 여기도 있죠. A100, A100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건이 도서 번호가 1, 2, 3, 4인 거. 자, 그럼 이 두 개가 줘야 되는데 얘만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건 안 되고. 자, 그럼 요 행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주문 내역에서. 자, 이렇게 선택이 돼서 그럼 한 건이 있죠. 그럼 not exist인데 한 건이 존재하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주문을 검색할 때 이 A100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얘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200, 300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1, 2, 3, 4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200과 300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A200과 A300이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주문 테이블에서 조회가 되는 거죠. 주문 테이블의 회원번호. 요것과 요것. 이렇게 두 건이 조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가 되고요. 자, 여기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다 풀고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 3, 4, 5를 주문한 회원 이름을 검색해라. 주문 내역에서 자, 2, 3, 4, 5인 주문 내역이 여기네요. 자, 도서 번호가 2, 3, 4, 5다. 여기네요. 2, 3, 4, 5인
여기까지 조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이름을 검색해라. 회원이랑 조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회원과 이렇게 조인을 하려면은 둘 사이에 동일한 키가 없습니다. 자연 조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카티전 프로덕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문을 조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일리 와서 주문이랑 먼저 조인을 한 다음에 주문 번호로 조인을 하는 거죠. 회원 번호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회원이랑 조인을 하는 거죠. 회원 번호로 조인을 하면은 회원 이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것은 틀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도서의 도서명, 도서별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서별로 해야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주문 번호별로 그룹 바이를 했습니다. 그룹 바이를 주문 번호로 했다는 거는 주문 번호가 어디 있죠? 여기 가보면은 A100, A200, A300 이 별로 주문 그 내역을 묶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100이라는 주문 번호로 묶은 데이터를 가보면은 데이터가 두 건이 있죠.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 번호가 1, 2, 1, 2, 3, 4인데 결국에 조인을 했을 때 이 도서가 각각의 책이죠. 1, 2, 인공지능, 그 다음에 1, 2, 3, 4 운영체제 두 권이 나와요. 근데 도서명을 써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파일을 썼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셀렉트에 있는 이 컬럼명에는 여기서 그룹 파일에 정의한 얘만 올 수가 있죠. 여기에 만약에 다른 값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집계함수, 평균값이나 최대값이나 이런 집계함수만 가능하지, 이 집계함수 이외의 속성값은 이 그룹 바이에서 정의한 것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명이라는 게 이 그룹 바이에 없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정답이 되는데, 사실 여기 약간의 오류는 있어요. 여기 1, 2, 3, 4를 주문하지 않은 모든 회원 번호를 검색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1, 2, 3, 4를 주문하지 않은 모든 회원 번호. 우리 여기 만약에 C004라는 전현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C004라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주문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주문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회를 하고 있죠. 여기서 1, 2, 3, 4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아무 주문도 하지 않은 그냥 회원 가입만 한 이 C004라는 사람은 조회가 되지 않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도서 번호 1, 2, 3, 4를 주문하지 않은 모든 회원 번호를 검색해라. 이 사람도 검색이 돼야죠. 1, 2, 3, 4 주문 안 했으니까. 그래서 거래문을 이렇게 작성하면 여기서 말한 이 문장과는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굳이 따지고 들면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데이터만을 봤을 때는 1, 2, 3, 4를 주문하지 않은 이 두 명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맞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실무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은 이런 문장을 이렇게 위해서 상사가 커리문을 작성해봐라고 시켰는데 이렇게 커리를 짜오면은 이건 야단 맞을 일이죠. 여기 회원들을 다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회원 테이블을 기준으로 커리문을 작성을 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데이터만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문장에서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넘어갈게요. 자, 파일과 레코드에 대한 설명이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 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조건부터 한번 보죠. 조건이 이게 지금 두 번이 복사가 됐네요. 똑같은 내용이 두 개니까 이 밑에 거는 뭐 안 봐도 됩니다.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자, 레코드의 길이가 크기가 80이고 헤더, 블록 헤더는 20바이트. 그 다음에 레코드 수는 5만 개. 블록의 크기는 4096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블록의 크기가 4096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블록 헤더가 여기가 위에 이제 20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4076바이트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4076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레코드의 크기가 8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안에 이제 80바이트가 들어가니까요.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5가 들어가고 바로 4, 76 해서 여기는 1이 못 들어가죠. 뭐 여기 정확히 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값은 구하지 않고 1이 못 들어가니까 0 해서 소수점 몇이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 50점 몇이 나오니까 이렇게 전체 블록이 있을 때 여기 헤더 빼고 여기에 레코드가 들어가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마지막에 80개까지 들어가고 요 남은 공간은 지금 76만 남은 거였죠. 76. 여기에 지금 50개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남은 공간이 남은 거죠. 점 x가 남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의 크기가 8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하나가 80이잖아요. 80개까지 들어갑니다. 80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50개까지 들어가는 거죠. 50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에는 한 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50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블록에 50개의 레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억해 보면 블로킹 수는 51이라고 했는데 51개가 들어갈 수가 없고 마지막 한 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은 공간이라서. 그래서 50이 되는 거고요. 자, 순차 파일에서 이진 탐색을 한다면, 자, 이게 값이 파일이 순차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 10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다시 이 위에 조건으로 올라가야 돼요. 존재하는 이 파일에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이 블록이고 이 블록이 모여서 파일이 되니까 레코드 수가 5만 개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의 블록에는 지금 50개의 레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5만 개인데 이거는 5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1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00개의 블록이 있으니까 1000개의 블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최악의 경우 10개의 블록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진 탐색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진 탐색이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개를 하려면 이 높이만큼 검색을 해야 되니까 로그를 취하게 되잖아요. 이진 탐색에서 접근 횟수. 자,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2의 n제곱이라는 이 단위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0개라고 하면 1024개일 때 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래서 512를 구해버리면은 1000개를 다 커버할 수가 없죠. 1024에다 로그를 취한 값. 그래서 n은 10이 되는 거죠. 10번 접근을 하면은 1000개의 데이터를 모두 블록 접근 10번의 블록 접근으로 이진 탐색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개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비순서 파일에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총 블록 수는 980개이다. 아니죠. 지금 우리 1000개로 구했습니다. 1000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순서 파일에서 특정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500개의 블록을 읽어야 된다. 자, 비순서라고 그랬으니까 1000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구했으면 이제 바로 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아주 운이 좋아서 첫 번째 구했을 때죠. 운이 나쁘면은 1000번이 되겠죠. 운이 중간쯤 되면 이제 500번이 될 거고요. 여기쯤에서 찾으면 250, 여기쯤에서 찾으면 750번을 읽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값을 평균을 하게 되면 결국 첫 번째와 마지막 값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500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정규화 문제입니다. 자,
함수중 속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클론 값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속성 값은. 자, 그러면은 이 함수중 속 줬으니까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 먼저 그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번호와 상품 유형으로 해서 상품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 2개의 값이 담당 은행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담당 은행원이 다시 상품 유형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속성값도 3개밖에 없으니까 간단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이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삽입 이상이 발생한다. 자, 이거 우리 정규어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모양이잖아요. BCNF 만들 때 BCNF가 지금 안 되니까 BCNF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담당 은행원이 지금 상품명을 결정하니까 이쪽이 키값일 때 키값이 아닌데 지금 상품명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BCNF가 안 되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이상이 다 발생을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삽입 이상이 발생을 한다. 삽입 이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 은행원이 상품명을 결정하니까 담당 은행원 컬럼을 볼게요. 여기 만약에 뭐 이순신이라는 은행원이 들어왔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고객도 없고 담당 고객이 없는 거죠. 어떤 상품을 취급할지 담당 상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사만 한 겁니다. 그럼 여기를 그냥 널값으로 둬야 되는데 지금 이것의 키값은 후보키는 고객번호나 상품명이 되어야죠. 이래야지 담당 은행원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 2가지를 후보키도 주거나 아니면은 고객번호와 담당 은행원 2개를 또 주거나 해야 되죠. 그래야지 상품명까지 결정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최소한 이 2개의 키값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번호 상품 유형이거나 아니면 고객번호 담당 은행원이거나. 근데 이렇게 2 값을 널로 비워두게 되면은 이 테이블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삽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 이상이 발생한다. 해보면은 삭제 이상 발생할 때는 이 담당 은행원이 값이 하나인 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기마늘이 삭제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철호라는 사람을 이렇게 삭제를 해볼게요. 얘가 퇴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천이라는 고객번호 천이라는 사람이 상품 B에 가입을 했는데 이 데이터까지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삭제를 했을 때는 이 이철호라는 사람만 삭제를 하고 싶은데 이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는 이것까지 삭제가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갱신이상도 마찬가지예요. 갱신이상일 때는 요 김하늘이라는 사람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김하늘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김하늘이 아니라 이하늘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은 지금 달라지게 되죠.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중복돼서 들어가니까 하나가 바뀌었을 때 이 값에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 이상이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BCNF가 만들어지지 못한 값을 BCNF의 정의에 맞지 않는 이 테이블 모양에서는 이 3가지 이상이 다 발생한다 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후보키는 자, 합성키인 고객번호 상품 유형과 고객번호 상품 유형 이렇게 했을 때 고객번호 상품 유형을 알면은 담당 은행원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모든 값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담당 은행원과 고객번호이다. 고객번호, 담당 은행원 이 2개를 알면은 담당 은행원을 알면 상품 유형이 결정이 되니까 이것도 후보키를 쓸 수가 있죠.
후보키는 슈퍼키와 비교해서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둘 다 두 개니까 최소성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후보키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합성키 두 개로 만들어진 합성키니까. 근데 지금 속성 하나로만은 이 세 개를 다 결정할 수가 없죠. 고객번호만 알아서는 담당은행원을 결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담당은행원만 알아서는 고객번호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 유형만 알아서는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속성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키값, 이 후보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속성 두 개로 만들어진 이 두 가지 경우가 합성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것도 볼게요. 담당 은행원과 상품 유형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은 이 고객 번호를 결정할 방법이 없죠. 화살표가 고객 번호로 가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모두 다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볼게요. 또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자, A부터 J까지 이렇게 속성값이 있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함수 종속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그때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함수 종속 주어졌으니까 이것도 또 그림 그려보죠. 뭐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A, B가 C부터 G까지 결정하고 A가 결정하는 거, B가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I, J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A, B로 결정을 한다 했으니까 A, B를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근데 보면은 A가 DF를 결정하는데 이 DF 중에서 여기 중복된 것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후보키를 생각을 했을 때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A, B로 다 결정하는 건 여기서 나온 값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A로 결정되는데 A, B로 결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찾으면은 먼저 A로 결정하는 거, B로 결정하는 걸 먼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가 DF를 결정을 해요. D, E, F.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요거는 요 안까지 이렇게 들어와야죠. 정확하게. 그 다음 B는 CHI를 결정을 해요. CHI.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I가 J를 결정하고요. 자, I가 이렇게 J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를 두 개를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은 C, D, E, F, G를 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C, D, E, F까지는 A나 B로 결정이 다 돼요. 그럼 여기서 빠진 거는 G 하나 있죠. G는 A, B를 모두 가졌을 때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함수 공속을 모두 그린 결과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F의 최소 커버는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맞느냐? 최소 커버라는 거는 이 조건만으로, 여기서 주어진 이 조건만으로 이 그래프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 B로 G를 결정한다. 맞죠?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됐고, A가 DF를 결정한다. 여기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B로 CHIJ가 결정된다. CHIJ가 결정된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B가 I를 결정하고 I가 J를 결정하니까 B를 알면 J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지금 이거를 의미하고 있죠. 요거까지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I에서 J로 간다는 요 조건이 지금 빠져 있어요. B로 CHIJ를 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온 거죠. 요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I에서 J로 가는
요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죠. 이거를 커버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최소 커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J가 빠지고 여기 IJ 이렇게 들어가야지 최소 커버가 되는 거죠. 여기서 J가 빠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틀렸죠.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를 제2정규형으로 분해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분해를 했더니 이게 제2정규형이냐? 제2정규형으로 분해를 해보면 되죠. 제2정규형이라는 거는 부분함수 동속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부분함수 동속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이 A, B로 G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부분함수 동속인 A로 결정하는 부분, B로 결정하는 부분을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먼저 빼내는 거죠. 그래서 A, B, G는 아니고 그 다음에 A가 결정하는 부분 A, D, F 그 다음에 B가 결정하는 부분 이렇게 이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정규형으로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정규형으로 분해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다 똑같습니다. R1, R2 똑같죠. 근데 R3가 지금 R3, R4로 나눠지고 있죠. 제3정규형이라는 거는 이행함수 동속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행함수는 지금 BIJ가 있죠. 그래서 BIJ를 분해를 해주면 되니까 I에서 J, 이 부분을 떼어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B부터 I까지 이렇게 BC, HI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IJ 따로 빼내고 이렇게 하면 제3정규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자, 이렇게 분해를 한 게 무손실 분해이다. 자, 이걸 확인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BC, HI, J. 자, 요거를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나 구했어. 자, 이 중간에 공통값으로 i가 주어졌죠. 이 i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R4의 키값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요 분해된 릴레이션에서 공통된 값이 요 R4에서 키값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손실 조인 분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위의 과정을 보시면 그것도 똑같아요. 자, 지금 제3정규형으로 나눴을 때고 제2정규형으로 구할 때는 지금 이 전체에서 지금 공통된 값 자, 여기서 보면 A, B 여기 키값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2가 여기서 A 그 다음에 여기서 B 여기서는 이제 B가 키값이죠. B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분해될 때 이 공통된 값이 키값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손실 분해가 되겠습니다. 무손실 조인 분해 배웠지만은 A와 B가 있을 때 이거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인 속성 구해가지고 여기서 i니까 이 i 값이 이 둘 중에 하나의 키값으로 쓰이고 있느냐 요거 확인하면은 무손실 조인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맞아서 END가 리얼 이렇게 정답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24번 컴퓨터 구조로 넘어갔네요. 자, 4096개의 워드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레지스터들이 있고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리드라이트 뭐 이렇게 주어졌고요.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클리어 로드, 인크리즈먼트 뭐 인크리먼트 다 있고 그 다음에 16비트 하나의 워드는 16비트 크기. 자, 이 부분도 봐줘야겠죠. 워드 단위로 주소를 저장한다. 자, 워드 단위로 주소를 저장한다는 건 우리 컴퓨터 구조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이렇게 메모리가 있을 때 이게 한 워드죠. 이 크기가 이제 16비트가 되는 거고 각각의 주소가 주어지니까 워드 단위로 주소를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이 한 개의 워드에 한 개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4096개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4096개라는 거는 각각의 하나의 주소가 필요하니까 주소를 구할 때 몇 비트가 필요한지 구할 수가 있죠. 2의 몇 제곱을 하면 4096이 나오느냐. 이거는 1024가 2의 10승이니까 여기는 12승이라는 거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소값을 구할 때는 12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MAR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억해 보시면은 이렇게 PC처럼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주소의 길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비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PC가 여기서 12비트가 아니고 뭐 13비트로 만들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크다고 해서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조건에 최적화된 크기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12비트가 맞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PC 크기의 최소 크기라고 물어봐 줘야죠. 가장 작게 PC를 만들 수 있는 크기는 몇 비트인가 그렇게 물어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준 다음 12비트라고 한 다음에 최적화된 크기다 라고 조건을 주어줘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이거보다 작으면은 4096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이거보다 크면은 13비트, 14비트 커지게 되면 이 남는 비트가 낭비가 된다. 그래서 최적화된 크기는 12비트가 된다 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R에서 메모리로 연결된 어드레스. 자, 메모리에서 어드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MAR이라는 건 PC랑 똑같죠. 주소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12비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에 대한 패치 동작 과정에서 PC와 IR 각각의 로드가 한 번씩 이네이블 된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의 명령에 대한 패치 동작. 자, 패치 동작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명령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명령어를 PC에서 가져오죠. PC를 가져오는데, PC에서 어떻게 가져오냐면, PC에 있는 어떤 값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드레스선이 이 MAR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PC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PC에 있는 값을 어디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MAR이죠. MAR에다가 이 공통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통버스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죠. 화살표대로 이렇게 공통버스를 타고 가다가 MAR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때 MAR에 로드 신호가 주어지는 거죠. 로드를 딱 주어지면은 공통버스에 타고 있던 이 값이 MAR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MAR로 들어갔으니까 메모리에 MAR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죠. 이제 읽어드린 값을 이제 뭐 AC에 저장을 하든지 뭐 어딘가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C 값에다 어떤 값을 로드를 하는 게 아니죠. 이 PC 값은 PC를 읽은 다음에 메모리가 있어서 여기에 PC가 있게 되면은 이 값을 읽어왔으면은 다음번 여기 주소를 읽어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읽게 됩니다. 어떤 분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때는 PC에다가 PC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인크리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PC는 인크리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가 PC와 IR에 각각 있게 된다라는 거는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읽어오면 이 메모리에 읽어온 이 값을 여기 보시면 IR이라고 했어요. 이게 IR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AC 값으로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읽어온 이 값을 IR 값에 넣게 되죠. 그래서 IR 여기다가 로드를 하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읽은 값을 다시 버스를 태워가지고 IR 값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IR에는 로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MAR에도 로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PC에는 로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MAR 값에다가 AC를 넣어줬어요. 레지스터 선동을. 이거 수행을 위해서는 AC가 공통버스 상권을 얻어야 되고 MBR에 로드가 이네이블 되어야 한다. 자, 보죠. 자, AC의 값이 MBR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연결된 선이 없죠. AC에서 MBR로 들어가는 선이 없죠. 그러면 공통버스를 타야 됩니다. 공통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서 MBR로 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MBR에 로드를 신호를 얻게 되면은 이 AC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MBR로 로드가 되는 거죠.
MBR의 로드가 enable 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C 값도 공통버스를 타니까 공통버스 사용권을 얻어야 되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파이프라인 문제인데, 파이프라인 하게 될 때 명령 세그먼트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죠. IAE 뒤에 유효주소 계산하고 뭐 실행하고 실행 결과 저장하고 이 부분은 지금 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파이프라인 그려보면은 AIE, AI, IAE,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패치 과정은 이제 상관이 없죠. 여기서는 뭔가 중첩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고 A, E 과정만 중첩이 안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얘랑 얘는 지금 A, E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네요. 얘가 E가 될 때 얘가 A가 돼서 이렇게 바로 중첩된 두 개니까 세 개면은 요 다음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다음 과정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R1, X1, R2, X2니까 문제가 없죠. 다음 이 과정을 보면은 역시 겹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이렇게 보면은 R3와 R3가 지금 겹치죠. R3에 대한 여기서 A를 수행하고 E를 수행할 때 이 밑에서 A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요 안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무연산을 노오퍼레이션 삽입을 해주게 되죠. 무연산 삽입, 무연산 삽입. 이게 이제 프로그램 1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충돌하는 건 지금 R3인데 충돌을 안 하는 여기 지금 R2라는 애가 있어요. R2라는 애가. 자, 그래서 얘가 요 사이로 오게 되면은 어떤 이 값의 순서에 이 값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무연산 삽입을 하지 않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결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충돌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R2와 충돌을 안 하죠. 근데 지금 여기와 여기가 또 충돌을 합니다. 요 R3와 요 R3가 또 충돌을 하죠. 자, 그럴 때는 얘를 R2는 지금 영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또 R3와 R3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add R2라는 거는 R2를 한 번 더 더해라. 자, 이 과정은 이 앞에 있는 이 R3, R1, 얘네들하고 영향이 없어요. 순서를 바꿔도 이 값의 결과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다른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이 문장을 요 사이로 넣어서 얘네들이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죠. 그게 명령어 재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가지가 다 들어간 4번, 5번이 답의 후보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 뒤 옆에 있는 프로그램 2를 보면은 지금 이거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순서를 바꿔봐야 의미가 없는 게, 자, 여기 보면 일단 명령어 재배치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뭐가 충돌이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R5랑 R5가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데 R4랑 더해지고 있죠. 이 위에 있는 R5를 지금 로드를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충돌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실행이 될 때 여기가 A가 실행이 됩니다. 해독이 디코딩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충돌이 되니까 여기다가 무연산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값을 순서를 뭐 바꿔서 해결이 되느냐 봤을 때 얘가 내려오면은 R5는 충돌을 안 하는데 R4랑 충돌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이 R2처럼 아무 충돌되는 이 연산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명령문이 있으면은 얘네 위치를 바꿔주면서 쉽게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배치로 해결이 안 되고요. 무연산 삽입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26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메모리의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메모리 상태, 그 다음에 PC값, AC값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C는 0으로 촉기화가 되어 있고요. 자, 근데 문제를 보면은 네모의 내용이 모두 00인 경우, 그다음에 모두 01인 경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죠. 조건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비트로 명령 형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10비트는 오퍼랜드고, 다음에 10번, 11번이 2비트가 모드로 쓰입니다. 자, 주소 모드를 가보면은 00일 때 직접 주소, 01일 때 간접 주소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명령 코드 12번부터 15번까지 4개 비트인데 각각의 4개 비트가 이러한 명령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가볼게요. 그러면은 PC 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PC 값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0번 비트부터 보면은 1이죠. 2, 4, 8 1, 4, 8 여기는 16 다섯 번째 비트니까 2의 4제곱해서 이 값은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PC 값이 현재 16입니다. PC 값이 16이니까 여기가 지금 PC예요. 얘를 먼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4비트가 OP 코드라고 했으니까 OP 코드가 뭔지 볼게요. 0010이니까 0010 로드죠. 로드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뒤에 2비트는 뭐냐? 모드죠. 모드가 지금 네모예요. 네모가 뭐냐면 00인 경우, 그다음 01인 경우 두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보시면 보기에 보면은 00인 경우, 01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0인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00이면 직접 주소라고 했으니까 직접 주소를 해서 뒤에 오퍼랜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 끝에 있는 게 0번 비트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7번, 8번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8번 비트니까 9번째 값이니까 이 끝에부터 9번째 값이니까 8번 비트로 해서 2의 8제곱. 자, 이 값은 256이죠. 자, 이 이진수 헷갈리지 마시고 계산하는 법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25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로드 256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는 직접인지 간접인지가 들어가겠죠. 지금 직접이라고 했으니까 256으로 갑니다. 자, 로드 256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값. 이 값이 몇인지를 볼게요. 이 값은 지금 아까 우리가 구한 256보다 한 비트 적죠. 지금 2의 7제곱이니까 128이 됩니다. 128이라는 거는 128을 값을 로드하는 거죠. 로드하는 게 뭐냐면은 로드라는 것은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구해서 AC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AC가 지금 이 128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드 명령어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게요. PC는 실행했으면 1씩 증가하는 거니까 17번으로 갔죠. 자, 1001부터 보겠습니다. 1001은 컴플먼트, 보수를 취하는 거예요. 자, AC를 보수화해라. 그래서 128을 보수하는 겁니다. 128에 대한 보수를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지금 0001, 0001 이 값을 지금 다 보수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건데 이걸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를 보면은 1010입니다. 1010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보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여기다가 1을 증가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 됐죠. 자, 보수를 만들고 1을 더한다.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연상이 되셔야 되는데, 자, 어떤 수 A에다가 이걸 보수를 해서 더하기 1을 해준다는 거는 음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28로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보수를 하고 그 다음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28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 이 비트 값을 다 바꾸지 않아도 이 두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실수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컴플먼트가 되는 거고 인크리먼트가 되는 거죠. 19번을 보면은 0001이라고 했습니다. 0001이 뭐냐? add입니다. add인데 자, 메모리에 있는 값과 AC에 있는 값. AC에 있는 값은 지금 마이너스 128이죠. 메모리에 있는 값을 더하라 그랬어요. 메모리에 있는 주소는 자, 00이니까 add 해놓고 자, 여기 값은 뭐죠? 지금 이렇게 값이 돼 있으면 여기랑 똑같죠. 128입니다. 128번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서 이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값은 지금 256이죠. 256을 더해라. 256을 더하는데 AC 값과 더하니까 256과 마이너스 128을 더하면 128이 되겠죠. 128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자, 128이 구해졌다는 건 여기다 쓰는 필요가 없죠. 여기다 써야죠. 애들을 하게 되면 그 AC 값이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128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0011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죠. 지금 0011로 갑니다. 0011이라는 거는 스토어예요. 스토어가 됩니다. 스토어가 되는데 자, 메모리 주소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자, 스토어 메모리 주소.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256이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512예요. 512에다가 저장을 해라. 근데 직접 주소죠. 직접 주소 512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저장할 값은 128이죠. 지금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게 128까지 계산이 됐으니까 여기에 128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게 00일 경우죠.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또 이제 봐야 되는데 1111이죠. 1111은 헐트 컴퓨터에서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01인 경우 볼게요. 01인 경우에는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는 여기 다 계산을 해서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고 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로드 256 근데 간접 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01이니까 256으로 가면은 여기가 128이에요. 128에 대한 주소를 또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값 256을 로드하는 겁니다. 여기서 AC는 25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플먼트하고 인크리먼트 마이너스 값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56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애드 합니다. 애드 하는데 뭘 애드를 하느냐 아까 구했죠. 자, 애드 명령은 지금 0001이니까 여기죠. 128번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128번에 대해서 간접 주소니까 128번을 찾아가서 이 값은 256이니까 256으로 가서 128을 더해주게 됩니다. 128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28이 남겠네요. 이 값이 현재의 AC 값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add까지 했으니까 이제 스토어 해야죠. 512에다가 스토어 할 거예요. 저장할 거예요. 512인데 간접 주소입니다. 512를 찾아가 보면은 자, 이 128이라는 건 우리는 지금 아까 저장한 값이고 이건 지금 00인 경우 01인 경우 따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을 읽어야죠. 이 값은 지금 64입니다. 그래서 64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64를 가보면 간접 주소니까 여기는 지금 256이죠. 256으로 따라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값을 마이너스 128이라고 저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문제를 보면은 512의 메모리 내용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00일 때는 여기다가 128을 저장을 했고요. 128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일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여기다가 저장을 했어요. 256번지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12번지는 변화가 없어요. 처음 값 요겁니다. 이 값은 비트 확인해 보시면 6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4.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자, 램과 롬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렇게 비트가 1번부터 16비트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눈여겨봐야죠. 보통 0번부터 많이 시작을 하니까 1번부터 16번으로 간다. 16비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12 곱하기 8 램이 있고 2048 곱하기 8 롬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2048 곱하기 8의 램의 용량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볼까요? 512가 2048이 되게 하려면 곱하기 4죠. 램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2048 롬이 있는데 이게 4096의 용량을 가지려면 2개가 있어야죠. 롬 2개가 필요합니다. 4개와 2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자, 뭐 LSB부터 차례대로 여기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6번 비트. 16번 제일 끝에 비트가 0이면 램, 1이면 롬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0이면 램, 1이면 롬 이렇게 주어진 건데 16번 비트를 쓴다. 자, 그렇게 하고 기억부터 볼게요. 메모리 주소 8700. 8700을 한번 이진수로 써보면은, 자, 8은 이게 8이죠. 그다음 7은 여기 7입니다. 그다음 뒤에는 다 0이고요. 써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자, 얘가 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뭔지를 보는데 쓰기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램이냐 롬이냐를 떠올리면 되겠죠. 자, 램에는 쓸 수 있고 롬은 리드 온리잖아요. 리드 온리 메모리니까 롬에 쓸 수가 없습니다. 램인지 롬인지를 확인하려면 자, 여기가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16번 비트 제일 끝에 비트가 0이면은 램, 1이면 롬. 그러니까 1이니까 얘는 롬입니다. 그래서 쓰기 연산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리드 온리 메모리잖아요. 틀렸습니다. 틀린 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램칩과 4개의 램칩과 2개의 롬칩을 활용하여 메모리를 구성한다.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4개와 2개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으로 가서 램칩의 선택을 위해 CPU 주소는 10번과 11번 비트를 이용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램칩의 선택을 한다는 거는 자, 램의 어떤 비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보면 돼요. 자, LSB부터 차례대로 할당을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부터 할당을 하는데 그럼 제일 먼저 데이터부터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램의 용량이 이 주소의 개수가 지금 512예요. 512 곱하기 8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510이니까 그리고 이 주소는 2의 9제곱해서 9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1번부터 9번까지 이 9개의 비트는 이 램에서 어떤 주소를 찾아갈 거냐로 쓰이게 됩니다. 주소선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램이 4개 쓰인다고 했으니까 1번 램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옆에 2번, 3번이 또 다 있습니다. 3번, 4번 램까지 다 있게 되죠. 요거 1, 2, 3, 4 램을 구분하는 이 비트는 요 다음 번이죠. 9번 비트까지는 이미 썼으니까 10번, 11번 비트 2개를 이용하게 되면 요 4개의 램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가 디귿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번과 11번 비트를 이용을 해서 램칩을 선택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리를 보면은 0788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쓰기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진수로 써보죠. 0000 하고 그 다음에 7번 0111 하고 그 다음 88인데 여기까지는 안 쓸게요. 여기 이제 데이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8비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린 지금 몇 비트죠? 9비트죠. 램이니까 9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8비트에다가 한 비트 더 9비트까지가 요 한 개의 램에 대한 주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의미죠. 이게 램을 선택하는 비트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트가 111이니까 자, 이 네 개의 램을 구분할 때는 00, 01, 10, 11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네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11 요 값이 11이니까 네 번째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은 자, 메모리 2048 곱하기 8 용량에서 4096 두 배로 늘린다고 했어요. 확장을 하려면은 16비트보다 큰 주소가 필요한가? 이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16비트가 있는데 16개의 비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9번까지는 램 하나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 11번으로 2비트로 해서 4개의 램을 구성을 했었죠. 다음 이 마지막 16번은 램인지 롬인지 자, 그럼 중간에 15, 14, 13, 12까지 4개의 비트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2048이 4096으로 2배죠. 2배 늘어날 뿐이에요. 지금 4개 구성했는데 그럼 8개 구성하면 됩니다. 이거는 한 비트만 더 추가를 하면 돼요. 12번 비트 쓰면은 되는 거예요. 이미 남는 비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6비트보다 더 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10번부터 15번까지를 쓸 수 있죠. 6비트를 쓸 수 있으니까 2의 6제 곱해서 64개. 그래서 이 512 곱하기 8 램은 64개를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비트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16비트보다 큰 주소를 쓰게 하려면 64개보다 더 많은 램을 사용할 때 그때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비트의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2048이 4096 되는 것만에서는 비트 확장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음은 틀린 게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발신지에서 목적지까지 조건에 따라서 전송을 하는데 자, 한 개의 스위치를 통과하는 경우 나는 3개의 스위치를 통과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와 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 크기 5000비트고 그다음에 대역폭은 100mbps 그다음에 10마이크로세컨드의 전파 제한 시간이 있다. 자, 각 스위치는 저장후 전송 방식을 사용하지만 메시지를 수신한 즉시 저전송한다. 그다음에 메시지의 처리 시간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지연 시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배웠던 거를 떠올려야 되는데 지연 시간 계산할 때는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의미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지연 시간이죠. 전파 지연, 그 다음에 처리 지연, 그 다음에 큐잉 지연 이렇게 4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전송 지연, 전파 지연은 지금 이 문제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전파 지연이 지금 10이라고 했고 전송 지연은 이 두 값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메시지를 수신하는 즉시 재전송한다고 했으니까 처리 지연, 큐잉 지연이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처리 시간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처리 시간 0인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즉시 제동한다고 했으니까 큐잉 지연 시간이라는 게 스위치나 라우터에서 처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인 거고,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지연, 전파지연, 전송지연, 전파지연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스위치가 되는 거죠. 한 개의 스위치를 통과하는 경우, 이게 지금 가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그려보면은 하나를 더 그렸네요.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세 개의 스위치를. 이렇게 했을 때 전송지연 시간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전송지연 시간을 구한다는 건 5000비트고 대역폭이 100mbps니까 이거는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계산할 때 헷갈리면은 어떤 게 분자고 어떤 게 분모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단위를 보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이게 지금 5000비트죠. 비트고 100mbps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비트 퍼 세크잖아요. 비트 퍼 세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전송지연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거는 초로 끝나게 되겠죠. 초로 끝나려면은 지금 초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오려면은 얘를 다시 한번 나눠주면 비트는 밑으로 내려가고 초는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비트를 나누기. 얘랑 얘는 나눠서 없어지고 분모에 있던 게 다시 한번 나눠지니까 초 이렇게 오겠죠. 헷갈릴 때는 이렇게 단위를 생각하시면 쉽게 요 계산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분자에 이제 5000비트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 100mbps가 오는데, 지금 원래 100메가는 2에 이제 2의 몇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서 뒤에 이제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구하게 되면은 이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없고, 여기서는 지금 이 100메가가 100만이라는 전제로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계산이 쉬워지는 거죠. 100만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지금 1억이죠. 1억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0이 많으니까 헷갈리죠. 좀 계산을 쉽게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좀 2배로 해볼게요. 만이라고 하면 지금 만분의 1이니까 1만분의 1, 0. 뭐 이렇게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만분의 1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반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만분의 1을 2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만분의 1이라는 거는, 자, 단위가 지금 마이크로세크니까 100만 분의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100만 분의, 만분의 1이 몇이냐면은 100만 분의 100이잖아요. 여기가 100배가 됐으니까 분자도 100배.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하면 됩니다. 원래는 5000이었으니까. 그래서 100만 분의 1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죠. 마이크로세크니까.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요 반이니까, 그래서 50 마이크로세크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가 50 마이크로세크죠. 이 계산은 실수하지 않는 연습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전송지연이 50이고 전파지연이 10이다. 여기까지 계산됐어요. 이러면 이 답은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 50과 10이 몇 번씩 쓰이게 되느냐. 이 발신지부터 목적지까지 갈 때 스위치가 이렇게 한 개가 있으면은 여기를 거쳐서 요 구간이 요 한 구간, 요 한 구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계산하고 여기 한번 계산하고, 그럼 3개일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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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4번을 구해서 요 스위치나 라우터의 개수, 여기다가 한 번을 더 구한 개수를 계산을 해줘야죠. 전송, 전파, 처리 다 마찬가지고 큐잉 지연만 이 스위치나 라우터에서 처리하는 시간이니까 요것만 n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앞에서 배웠었죠. 이론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책 보면서 기억 되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이든 전파든 똑같습니다.
여기서 50, 여기서 10.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60이죠. 합치면. 60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60이 들어갑니다. 두 번이니까 120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24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0과 240이 여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0번까지 하고요. 31번부터는 또 끊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